네, 연결고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이제 관련된 내용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 반도체가 참 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사실 그 일주일 내내 보게 되면은 한 2% 밀렸다가 올라간 그림이던데 어떤 부분으로 좀 초점을 맞출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강했던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다가 네. 막판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모든 시장의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 섹터 혹은 일부 정말 이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들 위주로서만 상승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의미가 없는 겁니까, 상승? 저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들어온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장 전반적으로 들어올렸다기보다는 그렇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라든지 시가총액 일부. 상위의 종목들 혹은 아니면은 이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을 켜고 사실상 플러스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네. 유독 반도체랑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강하게 빨간불이 나왔던 이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관련돼서 사실 이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전혀 맞지는 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특이한 것도 있었고요. 뭐 그나마 경제 지표가 조금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조금 뭐 늦춰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은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연준 이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월가의 CEO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관련돼서 왜 이렇게 올리자고 모르겠어요.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과연 이러한 이제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원래는 공식대로면 안 올라야 되는데 네. 오르잖아요. 일단은 현상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 정도로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네.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다는 이 명백한 징후가 있는 만큼 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결정에 근접하고 있다. 즉 금리 인상 뭐 한다. 이 어렵게 말을 얘기하네요. 예, 네. 했던 거고요. 네. 이 JP 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4번 이상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네. 추가적으로 자신의 생각에서는 6번에서 7번도 될 수가 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올리면 거의 달마다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 뭐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군요. 뭐 이거는 뭐 저는 사실 오버하는 제가 것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동의하기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이러한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지금 빠르게 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시장에서는 더욱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6bp가 올랐습니다. 1.77%가 넘어가게 되면서 뭐 장중에 1.8% 충분히 넘어갔다 오고 최근의 기록으로 보면 좀 높은 축에 속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높은 편이죠. 그쵸, 예.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성장주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이 저가 매수세로서 들어 올려주게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반도체 섹터가 과연 어느 정도나 올랐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3% 네. 이제 상승을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브로드컴을 제외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게 되는데 저는 뭐 이런 오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 이 월가의 전망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좋은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혹은 이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한 1.8% 정도가 상승이 나오게 되고 퀄컴 같은 경우 2.6%가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 키방크에서는 5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2022년도에 견고한 판매량을 기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잘 팔립니다. 퀄컴이 여기서 더욱더 많은
이 점유율 확대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퀄컴이 5G 관련된 칩 관련돼서 MS가 증가를 하게 되면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도 한 1.4% 정도가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AMD가 3% 넘게 상승이 나오는데 네. 이 웰스파고에서는 AMD가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예. 이 향후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성장성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에는 현재 지금 구간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여기가 비메모리 쪽이죠? 둘다 비메모리 하나요? 쪽에서 이제 CPU 관련된 부분을 많이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컴퓨터. 것 같고요. 네. 이 PC용 이제 CPU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서버용 CPU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예전에 인텔이 워낙 여기서 강자였었지만 아, 그렇죠. AMD가 지금 많은 부분 따라온 MS를 거군요.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PC용 이제 CPU 시장 자체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팽창이 더욱더 많이 됐었었는데 이거를 집에서 일하니까. 더욱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 자일링스 인수를 통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하고 AMD하고 이런 경쟁 구도가 좀 더 팽팽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AMD가 계속적으로 지금 MS를 잠식을 많이 해 나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인텔이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계속 따라온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총 유효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계속 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AMD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BC에서 네. 다수의 중국 전기차 제조사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 엔비디아의 칩을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게 되고요. 항상 그 3사 얘기 해주시는데 그렇죠. 그쪽에서 많이 네. 수요가 있나 보군요. 니오라든지 뭐 샤오펑이라든지 네, 네. 리오터라든지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른 것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어플라이 머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랩리서치도 한 6% 상승 그리고 KLA 덴코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조보다 장비가 왜 강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공장 증설을 해야 될 테고 그 공장 증설은 결국은 장비 회사들이 그렇죠. 그거부터 다시 한 번 더 늘어나야죠. 수주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더욱더 장비 회사들에 대한 이런 주가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향후 이제 이 공장 증설에 대한 가이던스 이 부분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이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이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역시나 반도체 장비 회사들에 대한 주가가 더욱더 강하게 2022년도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이제 반도체, 뭐, 비메모리, 메모리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떤 종목들을 좀 추려봐야 될까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비메모리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시는 게 맞을 것 삼성전자.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퀄컴에서도 5칩 관련돼서 5G 관련돼서 칩에 대한 MS가 더욱더 증가가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비메모리 관련돼서 고객사들이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더욱더 많이 주문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군요. 그런 그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 관련된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퀄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이 칩 관련돼서 더욱더 확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관련돼서 부품 관련된 업체가 있어요. DKT가 있는데 네. 이 DKT 같은 경우에도 이 5G 관련돼서 퀄컴에 직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장비 업체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비가 있을까요? 장비 업체 중에서 하나 좀 요즘 눈에 띄는 게 넥스틴이라는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뭐 만들어요? 거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미세로 관련돼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이다. 소공정 쪽이구나. 예,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시게 되면은 이
경쟁사가 KLA예요. KLA 덴코? 네, 맞습니다. KLA인데 물론 KLA만큼의 이러한 이제 이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돼서 장비 국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기술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쪽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영업 마진 자체가 40%가 넘어가요. 그만큼 고마진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네스팅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KLA 덴코가 그럼 올라갈 때 저 종목도 좀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미리 볼 수 있나요? 선행지표로서? 장비 회사들이 아무래도 좋아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 글로벌에서 탑티어를 하고 있는 장비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게 될 거고 그리고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될수록 아무래도 그 밑에 단에 있는 장비 업체들로도 이러한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저는 뭐 관심 있게 지금 보셔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이제 반도체 봤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은행입니다. JP모건 아쉬운 실적으로 낙폭이 확대됐다. 뭐 연내 뭐 금리를 6번, 7번 올려야 된다. 이 얘기하는 동안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네요. JP모건 자세히 좀 들려주십시오. 네,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JP모건 체이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됐고요. 프리마켓에서부터 이제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실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까? 아예 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부분은 매출액이랑 뭐 이런 부분에서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4분기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292억 달러를 이제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컨센 대비 한 5.2억 달러가 하회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3.33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게 돼요. 0.33달러 상회를 하게 되면서 조금 엇갈리는 모습은 나오기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충당금에 대한 부분이 환입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은행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트레이딩 수수료 관련돼서는 많은 부분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채권 시장의 트레이딩 수수료가 마이너스 한 16% 정도 이제 줄어들었었고 증시 트레이딩 수입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시장 트레이딩 매출 자체가 11% 정도 줄어들게 되면서 이 수수료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2022년도에 이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 이 우려감이 더욱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떤 비용이 나갑니까? 이 직원들의 요즘 임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런 임금의 인상 때문에 올라가게 되고 수수료 수익 같은 부분은 반대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 6%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CT 같은 경우에도 뭐 대동소이한 이제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마이너스 한 3%로 비슷하게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그 폭을 줄이게 되면서 마이너스 한 1% 권역에서 이제 끝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웨스파워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한 3%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혼자 잘 갔어요? 근데 실적이 그만큼 좋았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눈들 자체가 실적적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눈이 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은행주들 볼까요? 뭐 은행주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실적은 다 대부분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컨센서스 대비 뭐 상회라든지 아니면 약간 하회 요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KB라든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할 수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오히려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약간 더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이 배당 관련돼서는 2월 달에 실적 발표와 함께 같이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월 달까지는 그렇게 강한 배당이 나오지 못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었을 때 보다 더 주주 친화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성 투자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의 송태용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